안녕하세요. 저는 다운교육에서 고등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게 될 예비고등학교 2학년 연합정규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지없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2학년 학생들에 있어서 수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수학 1, 2 그리고 수능이 될 것입니다. 대치동에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국에 정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1, 2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수학 1, 2 학습에 수능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신대 근시안적인 안목에 근시안적으로 학교에 학교 내신 대비만 근근히 맞춰서 수학 1, 2 학습을 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신과 함께 수능을 어떻게 하면 함께 휘어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두 가지를 연계시키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수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제가 이제 지난 몇 개년의 수능 그리고 평가원 기출들을 그리고 문항들을 표로 쭉 분류한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분석 절차는 매우 복잡해서 일단 여기선 생략하지만 이제 보이는 트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작년 그 5월 달 발표였거든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융합해야 함께 조립해야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들, 그렇게 내도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이제 사라졌고요. 몇 가지 조건들의 조합 그리고 한두 가지 가정들의 고려, 요 정도로도 충분히 답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들로 수능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미적분이 88.1 컷이고요. 확률과 통계가 92점 1등급 커트라인이나 이거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모니카 통합으로 수능을 보아서 그렇게 커트라인이 변화를 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 대치동 학생들 2학년 과정에서 이미 교육청 평가한 수능 4강 기출까지 모두 다루는 2학년 대치동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수능은 더 이상 어려운 시험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이제 수능은 점차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낼 만한 문제가 없다입니다. 수능은 이미 3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어 온 시험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출이 어마어마 방대한 양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새롭게, 그리고 심지어 범위도 좁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속에서 새로운 출제 요소를 발견해서 아이들에게 신유형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시험에 대하여 기출이, 그리고 이 수능 문제들이 결국에는 신유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출을 그대로 재구성하거나 혹은 기출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대비는 결국에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고 기출에 숨어있는 출제 요소를 하나하나 잘 점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의 내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요. 강남권 내신은요, 결국에 교육청 평가원 수능, 사관, 경찰 대학 기출과 EBS, 수능 특강, 수학 투라면 수능 완성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의 기출을 그대로 변형하든지 혹은 조건들을 많이 추가하거나 틀어서 기출을 강화시켜서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은 타임 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에서 내신이 강남권 내신이 수능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와 수능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떤 교집합이 하나 생겼는데요. 결국에 이것들은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당장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교평 수사경,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기출들을 모조리 학습하고 그것들을 적절히 분류해 놓는 것. 이것이 2월까지의
대부분 학생들의 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 그리고 그 끝자락의 기출들까지 다룰 수 있는 심화 과정까지 내신 대비를 착실하게 한 학생들에 한해서 그 학생들은 내신의 상위권과 함께 결국에 끝자락에서는 수능의 안정적인 1등급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반에서 어떻게 그 기출을 그대로 학습할지 혹은 그 기출의 강화 버전까지 아이들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과는 열정, 아득바득 이런 거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일관된 그리고 체계적인 과정 속에서 꾸준히 반복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반 1학년 학생들은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일관되게 아이들에게 학습의 순서, 단계 구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오면서 매 회차도 거르지 않고 매번 꾸준하게 적당한 양에서 계속해서 단계적인 상승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의 그 수학적인 성과가 슬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어떻게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시스템 크게 봤을 때 저희 반은 커리큘럼과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학생들에게 과제나 수업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학 원투 그리고 그것들의 기출을 끝자락까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풀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개념으로부터 출제 요소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과서적인 개념과 문제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건너다리로서 출제 요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부터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그 연결 지점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을 학생들이 알고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조건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출제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의 기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변주를 주고 문항의 난이도를 확장을 통해서 하나의 출제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의 기출 문제들을 단단히 다지면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출제 요소별로 분류된 주제별 학습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순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결국에 해당 출제 요소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장적으로 변형하거나 융합하는 데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결국에는 끝자락까지의 기출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강화 버전 혹은 내신 기출의 독특한 변형 문제들까지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리는 이제 저는 어떤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테스트를 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테스트는 관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테스트조차도 학습의 과정 혹은 학습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풀었던 과제 그리고 공부했던 출제 요소들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갈무리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제가 두 가지 형태의 테스트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어, 빈출 유형 휘어잡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도 정복하기입니다. 저는 모든 순환에 걸쳐서 이 고난도 휘어잡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의 배웠던 출제 요소를 아주 어려운 문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도 문제들이 간결하게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주면서 테스트와 학습을 마무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 현황과 오답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제출한 모든 과제와 그리고 오답, 그리고 다시 풀고 싶은 문제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제가 잘 안 돼 있고 몇 퍼센트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 뒤에 매회 수업 전에 너는 무슨 과제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해서 계속 들고 와줘 라고 해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과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조금 더 많이 더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지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마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리닉은 모두가 하죠. 그때 이제 보통 대부분 과제를 마무리하거나 혹은 해당 날에 봤던 테스트를 점검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클린시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학습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고민이 없는지 뭐 여기에 더불어서 뭐 진로 상담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수업 후에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루틴화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그 출제 요소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교재 제가 기재해 놓은 서술 파트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따로 필기를 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아이들에게 다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서 스스로 복습하고 읽어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개념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까지는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란 것은 결국에 그 수식 자체가 원점을 통과하는 이차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출제 요소들을 끄집어내죠. 그러면 많은 기출들이 이미 저 이차 함수 형태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다루도록 은밀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차 함수 그래프 상태와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문제에 세련되게 적용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세 줄, 네 줄 안에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개념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세하게 과제들이 나가는데요. 그 과제도 그냥 단순한 문제 나열이 아니라 자, 모든 수업은 출제 요소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2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정의된 함수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설지나 그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문제들을 변주를 주면서 강화 버전까지 상세한 뭐랄까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단계적으로 난도를 높여가면서 출제 요소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학습법을 여러 가지 순환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상세하게 제가 어떻게 방학들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순환이 1월, 2월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학생들 수학 1에 그리고 수학 2에 대해서 심화 개념의 정립이라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제 요소로 개념으로부터 출제 요소를 추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루는 건요, 아주 어려운 4점 기출들을 제외한 그 직전까지의 중상 난이도 문제 혹은 상난도 문제까지 재료로 하여서 이런 것들 출제 요소를 학습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중순부터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들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1월 달에 배웠던 출제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음, 해석한다면 이 문제가 간결하게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쇼컷 풀이들을 쭉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결국에 끝자락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다뤄보는 것 혹은 그 변형 문제까지도 다뤄보는 것이 이때까지의 2월까지의 순환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문제들이 결국에 학교 부교재에 그대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학생들이 2월이 끝났을 때는 대부분 기출, 거의 모든 기출들을 다져놓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최적화된 풀이를 학습해 놓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3월 달에 실제 강화 버전의 여러 가지 변주 형태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때 다루는 것들은 이제 실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자사, 권역의 고난도 내신 기출들을 엄선해서 출제 요소별로 조금 더 묶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순환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기존에 다뤘던 최고 난도 기출들을 조금 더 조건들을 복잡하게 섞어서 더 어렵게 만든 강화 버전의 기출들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끝자락에는 학교별마다 부교재 변형 과제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뒤에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떤 학교 부교재에 담겨 있는 기출이 있다면 그 기출에 해당되는 유사 3제를 붙여서 학습지들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출 유사 3제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요. 어, 각 단계별로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가면서 변형이 심화되는 구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모의 테스트 20회가량의 것들을 회차당 한 4회, 3회에서 4회 정도로 수행을 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의 사이클로 수학 2까지 학습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2학년 말에 수능을 치러 봤을 때 공통 과목에서 만점 가까운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제가 현재까지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교재에 관련된 얘기고요. 여기는 지금 진선여고 부교재에 대한 변형 버전의 문항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문항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조건들이 좀 추가되거나 아예 다른 출제 요소를 끌어다가 문항들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주 형태들의 문항을 점점 그라데이션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까지 학생들에게 시험 직전에 꼼꼼하게 다질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2월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수학 1, 2 베이스가 현재 낮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추천한다면 시험 직전까지는 수능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던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 유형 휘어잡기, 빈출 유형 휘어잡기, 그리고 플러스 유사이제 클리닉지는 이제 3월 달에 혹은 5월 달에 시행하는 시험이고요. 아주 익숙하거나 오래된 유형,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30문제를 30분에 풀도록 한 타임 어택을 주는 시험지고요. 학생들이 꾸준히 막히면 넘어가서 끝번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쯤이 지났을 때 끝번에 도달했다면 내가 넘겨온 문제들이 내 그대로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 문항이나 풀지 못했던 문항들에 대해서 유사이제를 풀어나가면서 해당 날의 본인의 약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한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고난도 정복하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제여서 그리고 과제 이것들을 잘 공부했을 때 거기에서 마무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답을 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선생님 저는 어, 문제를 해석했고 어느 정도 접근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산에서 틀렸습니다. 이것은 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강조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문제를 해석하고 잘 접근해도 그게 답이 틀린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결국에 답을 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고 이 많은 무수히 답을 도출했던 경험만이 너의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타임어택을 주지 않고요. 보통 한 40분 정도 줍니다. 40분 동안 학생들에게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이때는 출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조립해보고 기존에 배웠던 출제 요소들로 새로운 문제들을 적용해보는 이 신유형의 새로운 문제들에 접근도를 높여나가는 테스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제가 가장 최적화된 풀이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클리닉 시간을 완전 백지 상태에서 스스로 그 문제에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까지 해서 클리닉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되어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제 요소를 조금 더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클리닉에 대한 얘기인데요. 클리닉은 과제물, 그리고 뭐 테스트 마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별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간인데요. 대부분 정규반은 수업이 끝나면 10시가 되는데 저는 12시까지 상주하면서 학생들에게 클리닉을 강조시키고 있고 이건 필수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될 때는 제가 오후 시간대를 싹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아침 특강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2시부터 5시까지 학생들이 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선택적인 클리닉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학생들과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이 고난도 정복하기에 대한 테스트의 유형, 무엇을 틀렸는지,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기본형, 빈출형 휘어잡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모두 혹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요. 어, 그리고 끝자락에는 과제 현황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단원의 과제를 빼먹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뭐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것들을 오답지에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풀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 커리큘럼은 설명에 더불어서 제가 브로셔를 첨부해 드릴 테니 브로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에 정규반에선 수학 1을 2바퀴 하고 3월에 한 바퀴,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다져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특강으로 수학 2를 반드시 진행을 하는데요. 여름방학이 너무 짧습니다. 여름방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수학 2를 겨울방학에 해놓지 않으면 그 어려운 수학 2를 여름방학 때 빠른 속도로 실력을 키울 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 2를 반드시 겨울방학에 공부할 것을 권장드리는 바며 정규반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필수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학 2를 학습해 놓은 상태에서 여름방학을 다음과 같이 맞이해야 이 짧은 기간 안에 최고 난도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그 기출의 강화 버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9월 20일쯤에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아마 아이들이 이번 고등수학 하를 공부하면서 경험해 본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수학2 학습이 제대로 겨울방학에 이루어진 학생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학2 개념 정리 강의를 여름방학에 다루긴 하나 이 강의는 좀 더 앞서서 겨울방학에 듣는 것을 추천한 바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 겨울방학 때부터는 특강과 정규반이 동시에 화목이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 원래는 학생들이 월금 정규 화목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정규반 끝나고 나서 아침에 바로 화요일에 등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의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아마도 오후를 날리는 경우가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학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탐까지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 배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 자체가 수학을 학습하는 수학데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수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클리닉이 있고요. 이때 배웠던 내용이나 혹은 수학원, 정규반에서 나갔던 숙제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또 쓰시면 되고 이제 화목 저녁에 수학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어느 정도 11시 즈음까지 한 다음에 하루 내도록 수학을 했지만 결국에 이것이 다음날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학생들이 다른 요일을 활용해서 과탐이나 국어 등의 과목들에 할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저는 이 커리큘럼을 좀 더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2의 특강이 끝나면 2월 한 3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학2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아침을 이어받아서 확률과 통계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4회 정도 기획해서 아침에 확률과 통계를 미처 12월에 정리하지 못했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에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툴은 겨울방학에 학습하는 것보다 12월 말의 과정, 즉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그 짧은 1주 또는 2주 정도의 기간을 할애해서 확률과 통계와 기하의 학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반 학생들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와 기하를 미리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강의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폐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폐강이 되면 저에게 좋지는 않은 거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미리 확률과 통계를 다루어 놓는 것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규반에서는 확률과 통계 저 때 특강이 끝나고 나서 3월부터는 더 이상 확통이나 기하를 수업으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3월부터는 토요일 자료 배부와 함께 이 자료들은 다 강남권, 서초, 송파 이런 학교들의 내신 기출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배부와 더불어서 토요일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료가 좀 어려웠던 학생들은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클리닉으로 확통과 기하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규반은 수학 원투와 더불어서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도 담당해주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규반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뭐 아주 모든 것을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큰 골자로 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에 더불어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저희 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음, 잘해지고 싶은 학생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저는 아득바득하고 일을 간다 해서 무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냥 매일 꾸준히 적당한 양에서 잠도 충분히 자가면서 거의 뭐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몸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몇 년째 같은 일을 반복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재와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일관된 루틴과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꾸준히 매일매일 쫓아올 수 있는 학생.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무조건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무조건적으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끝자락에는 수능에서 만점까지 받을 수 있고 내신 등급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약속드리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정규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